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가끔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 소유 재산을 증여받아 치료비나 요양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자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등기를 수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모님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모님이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등을 통해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셀프 등기를 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고, 치매 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의사 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 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 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법률 행위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사 능력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 두 딸을 둔 이 보친 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모친 씨는 자신 소유 주택에서 둘째 딸 김찬여 씨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이를 기하러 어머니로부터 이 주택을 증여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찬여 씨는 2013년 5월 3일 어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어머니가 직접 신청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임장을 작성하고 등기 권리증 등을 첨부하여 2013년 5월 15일 셀프로 증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이 모친 씨는 2014년 5월 1일 사망했는데, 어머니의 주택이 김찬여 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사실을 알게 된 김장여 씨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어머니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 주택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인 2분의 1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찬여 씨는 어머니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 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병세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2013년 5월 3일 거주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실명 확인을 거쳐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김장여 씨의 김찬여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등의 고소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모친 씨가 평소에도 김찬여 씨에게 이 주택을 물려줄 의사를 표시했고, 증여할 당시 증여를 결정할 의사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김장여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장여 씨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은 이 모친 씨가 피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매 치료를 받는 중에 작성된 환자 평가표에 이 씨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Q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검사에서 이 씨가 중증도 인지장애가 있다고 파악된 점, Q병원 입원 당시 이 주택에 관한 증여계약 전원 무렵에 작성된 간호정보 조사지에 침대 밑으로 내려오며 수액을 뽑으려고 하고 병실을 못 찾아 계속적으로 병동을 돌아다니며 복도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을 하고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모친 씨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김찬여 씨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김찬여 씨 명의의 등기가 이조서류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 씨 명의로 마친 이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하면서 김장여 씨의 상속 지분인 2분의 1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 모친 씨에게 침해로 인하여 의사 능력이 없어서 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김찬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김찬열 씨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김찬열 씨가 자신의 소득으로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증여받아 이를 매도한 돈으로 치료비 등에 사용하고자 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 주택을 팔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김장렬 씨가 김찬열 씨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을까요? 김찬열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의도나 결과적 행동이 불순했기 때문에 언니인 김장렬 씨가 형사 고소하고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말소 등기하라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